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은 색다른 노트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그닉 바이북 프로 14X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10세대 CPU가 장착이 된 리프레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정확한 사양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게 된 사연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그닉 바이북 프로 14X 리프레시라는 모델이고요. 인텔 10세대 코멘레이크 i5 10210U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메모리는 DDR4 16기가가 옵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MX 250 25W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SSD는 M2 256기가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NVMe가 추가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14인치의 4K 해상도를 가진 NTSC 72% 밝기 400니트의 상당히 고급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된 모델이고요. 무게는 1.52kg입니다. 이 제품의 판매가는 899,900원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하게 된 게 실제로 담당자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품 리뷰를 해줄 수 있느냐, 협찬을 해드리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협찬을 하더라도 저는 제품이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안 좋은 점에 대해서 다 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없다, 뭐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리뷰를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자신감인가 라는 생각으로 제가 제품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받아보고 실제로 장점이 확실한 부분이 있고 단점이 확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그닉 바이북 프로 14X 리프레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4K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99,900원에 이 정도 스펙을 가진 제품에서 4K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아마 이 제품이 유일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4K 디스플레이가 이게 899,900원짜리니까 조금 저렴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꼼꼼하게 봤습니다. 근데 밝기도 400니트고 NTSC 72%, sRGB가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오는 그런 고급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좀 색감도 안정적이고 깔끔하게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 디스플레이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어떤 분이 쓰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4K 영상을 전문적으로 편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메인 말고 서브로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4K 영상을 주로 좀 내가 고화질로 시청을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가진 두 번째의 장점은 실제로 확장 포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썬더볼트 단자를 3개를 가지고 있고 그 썬더볼트 단자 3개가 전부 PD 충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어댑터를 아무데나 꽂아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충전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썬더볼트 단자를 3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확장 허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가 연결했을 때 굉장히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는 뭐 확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알루미늄 바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디가 단단합니다. 웬만큼 외부에서 충격을 받더라도 크게 뭐 이제 그게 없을 것 같은 그 정도 수준으로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품의 이제 실제로 스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정도 바디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가진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이 제품의 단점은 사실 열어보면 확실하게 표가 나더라고요. 이 제품을 기본적으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봉을 해봤습니다. 제품 뒷판을 보시게 되면 열어보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구조랑은 조금은 다르죠. 쿨러가 보통 2개가 있으면 양쪽 옆으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가운데 2개가 붙어 있고 양쪽 옆으로 한쪽에는 CPU가 한쪽에는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제품의 그 한계적인 구조라고 봐야 되는데 이그닉 바이북 프로 14X라고 되어 있는 제품은 그래픽카드가 MX 250이 탑재가 되어 있고 바이북 프로 14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가 없는 제품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그래픽카드 모듈인데요. 이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되면 그래픽카드가 있는 제품이 되고 이 부분이 없으면 그래픽카드가 없는 제품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한 개의 하우징을 사용을 하면서 개발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보면 이게 그래픽카드만 죽었을 때는 모듈러 형식으로 바꿔서 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양쪽으로 배분이 되어 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있는 위치랑 CPU가 있는 위치를 실제로 사용을 할 때 보면 키보드에 손이 올라가는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장시간 하면 열감을 조금 느낄 수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있는 통풍을 하는 팬이 있는 이 자리를 뚜껑을 덮어봤을 때 이 부분에 통풍을 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없어요. 아무래도 제품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에어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 좀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약간 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 이렇게 이제 팬이 흡입식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만약에 뒷판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키보드 쪽에서 공기 흡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공기 흡입이 되는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발열에는 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장 큰 단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이 제품을 디자인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맥북 프로와 가장 이제 흡사한 디자인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는 맥북 프로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맥북 프로는 16대 10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제품은 16대 9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 약간 좀 허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은 사용하면서 많이 아쉬웠었어요.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뭐 어둡게 그냥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백라이트 밝기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지만 이게 다른 제가 게이밍 제품들이랑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어두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단점이 보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낀 제일 큰 단점은 뭐냐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충전 램프와 전원 램프를 하나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지금 충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원 램프 쪽에 불이 들어오고 그냥 제품이 켜져 있더라도 전원 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러니까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전원 램프랑 뭐 이런 부분이 좀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충전 단자를 꼽아 놓고 이 제품이 켜진 줄 알고 막 마우스를 흔들었던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요것만 조금 개선해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디테일이 약간은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K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바디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 확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동급 제품으로 이제 4K의 서브형 서브형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에게는 굉장히 큰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뭐 크게 사용감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하신다거나 뭐 그렇게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발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간단한 프리미어 편집이라든지 포토샵 편집이라든지 주로 4K 영상을 시청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사용감이 나쁘진 않았어요. 키감도 상당히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괜찮은 부분이 많다라고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제품은 총점으로 봤을 때 1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 수준은 줄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